반갑습니다.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이렇게 참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반갑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대한 뭐 열망과 그 다음에 이제 얼른 합격하고 싶은 그런 이제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2차 시험이 있었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드려서 우리 해커스 학생분들은 다 이제 좋은 실무 득점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요. 뭐 기본적인 공부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올해 4월에 있었던 이제 설명회에서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 오늘은 이제 스터디에 대한 중점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제 스터디에 대한 활용은 결국 내년 7월에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 안에서 과연 시험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년 7월 준비되냐,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평가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전에 이제 열심히 회사에서 이제 감정평가서를 발송하다 나와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일거리가 많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 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을 건데, 저기 유튜브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제 지금 13년차? 14년차쯤 되는데,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보통 우리 경력이 좀 짧은 우리 후배님들이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럼 뭐 업계가 좋니 안 좋니, 뭐 얼마를 버니 얘기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업계는 좀 따뜻하고, 특히나 이제 뭐 전문직이 다 이제 비슷한 이제 과정인데요. 연차가 되면 될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그 짧은 연차 때 내가 이 업계에서 얼만큼 잘 버티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만 딱 지나고 나면 정말 프리패스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합격을 쟁취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가? 네. 제가 이거 참 상당히 오랜만에 쓰는데, 자, 다음 장 넘어가는 거 어떻게 하더라? 요걸로 하면 되죠? 이걸로 하면 되죠? 되네. 죄송합니다. 우선 뭐 제 소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일단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23기인데 이제 올해 시험이 36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3년을 채우고 이제 14년 차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른 경력보다 사실 저는 이제 한국감정원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공기업이거든요.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전에는 이제 공기업에서 먼저 근무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충분히 배우고 그 다음에 민간 평가 법인에 나와서 일을 하는 이런 컬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 회사가 한국부동산으로 이름 바뀌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문직들은 뭐 영업을 해야 돈을 번다 이런 게 또 있는데, 그거 다 싫고 그냥 뭐 평범하게 그냥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공기업 취업하신다고 하면 저 회사도 제가 추천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저기 출신이니까 입사 비결도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제가 이제 저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이제 공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파트너로 좀 일을 하다가요. 제가 이제 회사를 차려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커리가 뭐 제가 뭐 회사를 한다고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력과 함께 전국의 물건들을 다 평가해보고 모든 목적을 다 평가해보고, 그리고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평가와 심사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사실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저는 다른 과목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는 사실은 좀 그러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시험 문제도 지금 4문제 사실 전체에 다 어떻게 보면 현업 이슈들이 문제였고, 현업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이제 알려드려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는 것조차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온지조차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업계에 몸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올해 36회 시험은 이제 발표가 나야 알겠지만, 제가 작년 기준 35회 기준으로요. 뭐 합격자 배출이야 뭐 많이 했지만 특히나 1등, 3등, 4등 배출했거든요.
뭐 이런 말씀들 좀 그렇지만 아마 2등도 제 문제 풀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 문제를 안 풀고는 사실 들어가기 힘들고 학원을 꼭 해커스가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하신다 하더라도요. 뭐 괜찮습니다. 예, 제 문제 구해서 풀어보시고 꼭 들어가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뭐 시험 소개인데 혹시 지금 7월인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러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1차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뭐 민법, 경제, 부동, 학원론, 관계법규, 회계학 뭐 이렇게 되는데요. 관건은 여러분들 역시 경제랑 회계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차 선생이고 실무 선생이다 보니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실 때 내년 1차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지금 1차를 올인을 거의 하고 남는 시간에 2차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올해 4월부터 개강을 했으니까 기본 강의가 4월부터 언제까지 2차만 하냐면 조금 길게 끌고 간다 그러면 9월까지는 2차만 하셔야 돼요. 10월, 11월, 12월 10월부터 회계학이랑 경제 시작하시는 거고요. 혹시 회계학의 베이스가 아예 없다, 회계 원래부터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부터 회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결국에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2차만 쭉 하는데 그 2차 중에서도 이제 실무만 70%, 80%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실무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요 5과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제랑 회계 빼고는 암기 과목입니다. 요거 2개도 이제 문제풀이가 좀 많아서 어려운 건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하셔도 돼요.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그 1차 시험 7월 쳤으니까, 제가 합격을 한 이후에 2월에 시험이 친 적이 있었거든요. 1차 시험을. 그러면 2월에 시험 1차를 치면 1, 2월달 되면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부터 빨리 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4월 첫 주나 둘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면 해가 지나도 무려 3달 반이나 시간이 있어요. 3달 반이면 솔직히 그때 1차만 하시면 1차 무조건 붙습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 2차는 1년을 했다고 붙나? 2년 했다고 붙나? 보장하지 못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로 2차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같이 10시간 공부한다 그럴 때 누구는 2차를 8시간 하고 1차를 2시간 했어요. 그렇게 1차를 합격하신 분이랑 나는 1차를 8시간 하고 2차를 지금 안 했다. 그러면 아예 내년 생동차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동차를 내년 노리셔야 되거든요. 일단 오셨으니까 만약에 뭐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하셨어도 내년에 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생동차가 1년에 몇 명 나온다? 1명이 나올까 말까 인 건데 그 확률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올해도 지금 3,000명이 넘게 들어갔는데 합격자가 200명이 안 돼요. 그것만 따지면 합격 아무도 못하죠. 누가 공부를 해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한 2대1은 돼야 할 만한 이런 건데 우리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공부를 하냐면 합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확률이 100%예요. 0과 100밖에 없어요. 내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달려왔다 그러면 합격은 사실 무조건 합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라서 1차 살짝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2차는 실2법 해가지고 실무 이론 법규인 건데요. 요 세 과목에 대한 이제 밸런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이 어차피 이제 평균 60이면 합격하는 거고, 그 과락 나오면 안 되거든요. 40점. 그래서 40점 다 이상 받으시고 160점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제가 별로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여러분들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1차 시험이 계속 안 된다고 하시면 사실 저희 시험이랑은 연이 없으신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다 공부에 자신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1차 정도는 가볍게 넘기고 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은 한 과목당 100분을 봅니다. 100분을 봐요. 100분 동안 이제 문제지가 있고 답안지가 있는데 답안지에다가 100분 동안 20페이지를 쓰는 겁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100점이라는 문제를 내는데 그 100점 만점을 가지고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분당 이제 1점을 푸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우리 합격 이제 평균 점수가 보통이면 평균 좀 높다고 하면 55점 수준, 조금 낮다고 하면 40점 후반대 정도예요.
예,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반 틀려도 합격을 하시는 건데요. 그 반 맞추기도 이제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뭐 평균 6점 이상인데 이게 늘 안 되기 때문에요. 최저 합격 인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0명이면 200명, 190명 190명 해가 정해진 숫자가 있고 그 숫자까지는 무조건 다 뽑습니다. 예, 그래서 평균이 60이 아니라 뭐 그 이제 합격생의 이제 솔직히 꼴등을 본다 그러면 뭐 50점 초반, 40점 후반 뭐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인데 뭐 그 사실 뭐 이 통계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시험이고 그만큼 합격을 하면 보장된 게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목별로 조금 보면 예, 실무 이론 법규인 건데요. 이 점수가 보면 이렇게 뭐 평균 점수가 30 몇 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평균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올해 1차를 딱 보시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2차 시험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쓰고 나오신 분들 점수까지 포함한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허수예요. 허수고 우리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권에 들어간 사람들의 평균을 얘기해야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점수는 보통 보면 합격 커트라인에서 몇 점 차이가 안 나요. 몇 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 과락률 이렇게 뭐 나오긴 하는 건데 예, 역시 이것도 뭐 78% 뭐 과락, 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 과락일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요즘은 시험은 그렇게까지는 안 내고 올해 시험도 어떻게 보면 준비만 잘했으면 성실하게 했으면 뭔가 공부도 안 한 데서 나와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이거 시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다 풀 수 있게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트렌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를 하면서부터 그런 경향이 점점 지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 협회에서 시험 낼 때는 조금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게 다 없어져서 성실하게 공부만 하시면 과락이 아니라 다 명과락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쫙 점수를 좀 이제 한 과목을 받아가지고 평균 점수를 좀 쉽게 넘어가냐라는 부분들만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기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총 4문제인데요. 100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1번이 40점, 2번이 30점, 3번이 20점, 4번이 10점 이렇게 나옵니다. 40분, 30분, 20분, 10분 풀게 나오고요. 그거를 100번 안에 내가 잘 배분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증을 이제 약간 가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번이 건축 중단, 건축물 등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건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같이 평가합니다. 전형적인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이죠. 토지를 평가하고 토지가 얼마냐, 건물이 얼마냐 평가하는 건데 기출 문제잖아요. 예,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업 이슈가 되고 조금 어려운 거. 짓다가 만 개 나옵니다. 건축 중단 건축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식의 내용이 흐려지는 거고. 자, 2번이에요.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도 평가를 하고요. 영업권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나와 있는 이 기업가치 영업권은 이게 뭐랄까 그 10몇 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감정평가사가 잘 해야지라는 영역이었는데 이미 우리가 잘하는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해보신 분 있을 테니까 예. 기업 가치는 우리 평가 영역입니다. 이건 뭐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영업권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평가를 하는 건데 이 무형자산까지도 우리의 평가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의 구성이 이렇게 되었고, 자, 3번이 이제 환매권이라는 건데 이게 좀 특이하죠. 이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왜 우리 감정평가사 하는 평가 영역 중에서 보상평가라는 게 있어요. 보상평가. 그래서 그 공익사업, 뭐 도로를 만든다. 아니면 이 동네 시골인데 이게 전답 임야를 다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 개발을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강제 수용을 하거든요. 그 수용할 때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이제 수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 보상 금액을 책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상 금액을 책정을 했다가 돈을 줬어요. 나라에서 이제 그 토지를 가져왔는데 사업을 안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게 환매권입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감정평가사가 역시 또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보상을 해줄 때도 매기고 돌려줄 때도 매겨주고 이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묘기지권 해서 뭐 역시 이것도 이제 일상적인 용어는 아닐 수 있는 건데 1차 공부 뭐 민법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지식하나 하시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매평가를 하러 갔는데 경매 아시죠? 경매 해서 대출 빌렸다가 안 되면 경매 넘어가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매기는데 경매하러 갔는데 갑자기 공부에 없는 이제 분묘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 평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써봐라 라는 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참 이것만 보면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지 싶죠. 싶은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게 사실 아니었습니다. 건축 충당, 건축물 등 토지 평가는 정말 평이했어요. 우리 늘 하던 거 그냥 늘 배우던 거 매일매일 푸는 거 그대로 하는 문제였고요. 건축 중단된 건축물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서 긴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꼼꼼하게 따라가면 다 맞출 수 있게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봤다 하더라도 물론 저야 이제 준비해드렸지만 한 번도 안 봤다 하더라도 글만 잘 읽으면 풀 수 있게 사실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가치 영업권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하게 된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때도 마찬가지고 제 교재에 뭐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는 건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쭉 만드는 건데 현금 흐름을 이렇게 표로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한두 번 연습할 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0번쯤 연습을 하면 내년 되면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그걸요. 그거를 다 준비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기업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숫자 몇 개만 더하고 빼면 영어권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문제들이에요. 환매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요것도 토지평가예요, 그냥. 토지평가인데 상황이 이런 토지평가인 것뿐인 겁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인데 심지어 요건 약술이죠. 말만 쓰면 되는 거예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응용을 해서 쭉 쓰면 물론 이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현업 이슈가 되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그 판례와 유권 해석에서도 어떻게 평가를 말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출제자가 우리 어떻게 보면 신입 평가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만약에 던지면 어떻게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럼 점수가 다 들어가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문제에 대한 준비는 사실 이제 기본기만 있으면 40에서 45점은 사실 무조건 받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합격을 하려면 요즘 스타일이 이제 점수 합격 슬래시 라인이 200명 뽑는다 그러면 200등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55점쯤 되고 55점 된다고 하면 법규가 60점, 이론이 55점, 실무가 50점 정도. 그러면 기본적인 거 이제 풀이를 할 줄 안 다음에 5점만 더 따면 되는 거예요. 5점만 더. 근데 참 그 5점이 어렵거든요.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45점도 사실 어려워요. 이 문제가 쉬운 것만 쭉 배치가 되면 40점, 40점 받는데 100점이 배치가 되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중간중간에 박혀 있으면 쉬운 부분도 흔들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건데 어쨌든 내용 자체는 보시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도 쉽게 풀이를 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가점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점수가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 7월 생동차 점수를 제가 무슨 뭐 60점, 65점 말씀드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내년 말고 내후년 2년차가 됐을 때 그때 뭐 실무를 잘하니 못하냐면서 뭐 40점 초반으로 뭐 이론 복귀 점수 가지고 합격하니 많이 그거 아니에요. 40점, 45점 목표로 공부를 하면요 사실 거의 과락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 60이에요. 60이고 기본 체계를 구성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가점 얻는 것까지 사실 전부 다 준비해 드리는 게 사실 저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합격하시는 분 이제 촬영을 쭉 했는데 70점 받으신 정확하게 69.5점 받으신 우리 합격생 계시고 근데 그분이 그 정년도에
예, 39.5 받고 이런 거거든요. 예, 저를 만나서 30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점수가 생각보다 실무라고 해서 어려운 과목이니까 뭐 40점, 45점 뭐 겨우 나오네, 이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55점 이상 그냥 나와요. 근데 깨달음이 부족하신 분들이면 항상 공부를 많이 해도 40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난 다 풀었는데 왜 39.5지? 나는 거의 다 맞춘 것처럼 느껴졌는데 왜 이 점수지? 그게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분석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뭐 홍보를 잠깐 드리자면 여기 뭐 적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죠. 뭐 3기 때 냈다, 뭐 4기 때 다 이런 거예요. 다 냈죠. 사실은 다 냈습니다. 뭐 근데 이게 뭐 그 문제 나온 거를 맞췄다 해서 좋은 선생이냐라는 거는 뭐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정말 다 맞춰 드리는데, 그거를 풀고서도 보고서도 시험장 들어가서 이렇게 잘 못 푸신 분도 간혹시 생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문제를 맞춰 드리는 거는 사실 선생의 기본 소양이라고 봅니다. 저는 무조건 다 맞춰 드릴 거예요. 네 문제 다가 아니라도 적어도 2문제 이상은 늘 맞춰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슷하게 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안심을 해주시고,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른 학원들이랑 뭐 비교하자 그러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찍어서 맞춘다는 선생도 사실 없어요. 우리 업계에는 없는데, 뭐 1차 시험 뭐 맞췄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오셔가지고 2차 선생들도 당연히 맞춰주겠네라 생각하는 건데,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맞추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지만 요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맞춰드리든 못 맞춰드리든 간에 여러분들 자체가 이게 기본기가 잘 잡혀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런 포인트를 보고 싶다라는 것만 캐치하게 된다 그러면, 그럼 점수라는 거는 내가 처음 본 문제를 하더라도 확 많이 나와요. 이렇게 정말 나 혼자서 처음 보는 문제를 내 식대로 풀었는데 점수 이만큼 나온단 말이죠. 제가 그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많이 맞췄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학습 방향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차 기준으로 해서 편하게 55점, 6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뭐 지겨운 얘기죠. 뭐 이해 먼저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 지금 벌써 하고 계신 분 계실 건데, 아마 저 안 만나고 공부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무조건 뭐 수업 들은 거 이제 암기 일단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는 거 이제 뭐 용도적 이용상을 맞추는 거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풀 때 암기한 내용으로 다른 문제를 암기한 걸 풀어요. 이렇게. 그러면 풀어본 거는 잘 풀죠. 외웠으니까. 나 안 풀어본 거 어떡할 건데요. 우리 시험 문제가 제가 다 맞춰드렸다고 하지만 논점은 맞지만 형식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출제위원분들은 이렇게 메이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의 시험 문제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똑같이 절대 안 내요. 그래서 같은 논점을 내고 싶어도 바꿔서 냅니다. 이렇게 바꿔서 내요. 그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이거를 똑같은 내용으로 알려면 형식은 다르게 나오니까, 보통은 똑같은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똑같은 내용인지 내가 푼 건지도 몰라요. 암기형을 푸신 분들은. 근데 이해 위주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느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부를 뭐 1, 2개월 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6개월, 1년, 그리고 1년 반, 2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 내가 외운 것을 꺼내서 쓰는 느낌이 아니라 막 우리 시험 전날에 막 다 외운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 시험 치니까 그거 막 다음날 다 토해내면 그 다음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왜 해야 되냐면 암기는 빨리 풀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이해를 꺼내는 건 좀 느려요. 그런데 이해된 상태에서 암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빨리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드리면 암기는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법 규정을 얘기 드리는데
법 과목이 아니라서 법을 막 뭐 조문을 외우고 막 그런 시험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왜 이걸 얘기 드리냐면 아까 처음에 이해라는 것과 좀 같이 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드리는 거는 이렇게 나의 이 책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책장 만들어서 여기는 감정평가 실무 총론 파트, 여기는 토지인데 토지평가의 첫 번째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 쭉 방법이 나오다가 특수토지들, 광평수 토지는 규모가 큰 거에 따른 감가를 반영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들 쭉 넘어가서 토지, 건물, 아파트 같은 구분소유 부동산 물건이 쭉 나오다가 파트가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보상 파트. 보상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를 평가할 때 옛날 종전 공익사업 편입당시 기준한다. 쭉 여기서 하나 툭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좋아하시니까 토지중립 평가 파트. 이 안에서 이제 종전자산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새로 지어질 아파트인 종호자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쭉 요 내용이 이렇게 전 범위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걸 만들려면 뭐 따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평가 실무는 사실 감정평가법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이제 하위 규정인 감시까지 해서 실무 기준까지 해서 각종 시침까지 해서 사실 거의 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짜면 됩니다. 그 짜는 걸 도와드리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짜놓으면 이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요거 꺼내고 요거 꺼내서 푸는 느낌이 딱 들어요. 보통 아까 앞에서 이렇게 규정 같은 거 잘 모르시고 이해 위주로 안 하시고 외우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책장이 머리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안에서 내용들이 둥둥둥 떠다닙니다. 떠다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제 본 건 이제 봤으니까 여기서 꺼내고 근데 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꺼내야 되나? 이걸 꺼내야 되나? 예.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둥둥둥 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풀 때랑 저렇게 풀 때랑 전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 문제를 딱 내면 못 푸는 거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제 기본서 내용도 있지만 핵심 요약집에서 드리잖아요. 그게 사실 요거를 딱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 넣으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문제 풀 때 훨씬 편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같은 내용이 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요렇게 공부를 해 놓으면 토지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는데 건물 평가할 때도 거래사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물건 가져와가지고 시간적인 부분 조금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특성은 약간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만 좀 반영을 하면 내 물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전 물건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를 배웠을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물건이 다르니까 그 다른 물건들만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딱 잘 반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되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아파트가 나왔어요. 아파트가 나왔으면 토지의 거래사례 비법 말고 아파트의 거사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메인의 물건은 토지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만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토지랑 다른 건 뭐죠? 아파트는 어떤 층과 어떤 호가 같이 핵심 요소인 거예요. 토지는 그냥 공간 전체인 건데 지표와 공간 전체인 건데 아파트는 101동의 10층의 1호인 거잖아요. 101호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거사비의 논점은 토지의 거사비 논점이 다르게 층이랑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층별 효용이랑 위치별 효용을 잘 반영했는지부터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면서 득점 포인트를 하나씩 다 가져가는 겁니다. 밋밋하게 풀면서 남들이랑 풀다가 층이고 호고 모르겠고 일단 금액부터 내자 하면 밋밋한 금액이 또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제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제 가봅니다. 스케줄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계를 보면 시계를 보면 언제냐면 요거 온 텐데 됩니다. 자, 시계를 보면 우리 지금 요때죠. 요때입니다. 그리고 쭉 끄면 이제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우리 항상 얘기를 할 때 뭐죠? 마지막 디데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내년 동차에서 합격 확률을 1%라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 스터디야 이제 4기, 3기, 2기, 1기, 연기로 해서 단계별로 실력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드립니다. 스터디라는 거는 실전 연습입니다. 평소에 공부해온 것을 가지고 세 과목을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푼 지 얼마 안 되시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쉬운 걸 내고, 배점도, 100점이 원래는 시험인데 100점 100분을 내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한 80분 드리고 조금 더 덜 하는 배점인 70점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70점을 내고 80분을 푼다. 10분의 유예가 더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배점을 조절을 해가지고 쭉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연기 때는 정말 기초적인 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쭉 풀이를 다 해드려요. 1기로 가면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이어지고, 이제 해가 넘어가서 2기쯤부터는 이제 약간 정말 실전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100점을 내드리거든요. 100점을. 뭐 1기 때도 낼 수는 있지만 이제 2기 때는 무조건 100점을 냅니다. 100점 100분을 내면서 이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응용 문제, 그리고 3기 넘어가면 심화 문제, 4기 가면 응용 심화 앤드 출제 유형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해둔 게 이 스터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실전 연습인 스터디를 합니다. 그럼 이 스터디를 하려면 아무것도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실전 연습하러 온다? 예,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우선 기본 내용을 일단은 기본 내용, 실무 이론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고, 우리 왜 공부 처음 할 때 진도도 안 나갔는데 문제부터 풀라고 말씀드려요. 4월 달에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가 뭔지 정의부터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해커스 초급 오늘부터 풀이 들어가셔야 된다. 하루에 200점씩. 아무것도 모르는데 답안지 100개시라 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실무 과목은 문제를 안 풀어보면 내용을 아무리 다 알아도 한 글자 안 쓰겠죠. 문제를 못 풉니다. 못 풀어요. 10점도 못 풀어요.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풀이를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그게 잡히는 게 거의 연말쯤 되면 잡히거든요. 거의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편하게 이제 내 실력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연기 스터디를 하려면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요. 문제풀이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뭐 편하게 한 4년 잡고 오시고 편하게 뭐 10년 안에 한 번만 되면 돼 하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천천히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다들 최대 몇 년? 2년 잡고 오셨잖아요. 2년 잡고 왔는데 무슨 지금 천천히 갈 게 어디 있어요. 천천히 간다 그러면 사실 5년 10년도 안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런 순서대로 지금 이어서 오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미 기본 강의 내용은 다 나온 상태에서 제가 문풀교재가 지금 초급이 여기 잡혀 있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풀이 강의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초급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벌써 3회나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동안 풀어온 초급 문제집을 지금 4월부터 풀어왔단 말이죠. 7월에 와가지고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2달 과정 지나면 중급 들어갑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초급 풀던 거에서 중급으로 책을 넘어갔었어요, 이미. 그래서 푼 거를 역시나 중급으로 와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요 중급을 하다가 역시 기출로 넘어오게 되죠. 기출 문제. 지금 11월에 시작하는 건데, 적어도 10월 달에는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기출은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안 보고 들어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정말 안 돼요.
우리 기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기출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분들이 저처럼 매주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만들까 말까 혹은 평생에 한 번 만드시는 거거든요. 출제위원 들어가셔가지고 그분들이 문제를 만들어 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때 들어가서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의. 그럼 뭐죠? 전에 만들었던 건 당연히 참고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건 안 내야겠네. 이 정도는 우리 수험생분이 다 알고 있겠네. 그리고 이 문제는 괜찮은데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뀌고 있는 건 물어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 기출 강의를 연말까지 끝내드립니다. 끝내드리고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을 혼자 공부하는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 지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회독을 한 번 했다고 공부되냐? 안 되죠. 기출은 최소한 3번은 풀어야 돼요. 자, 그 전 단계인 중급은 최소 5번. 초급도 5번은 풀어야 됩니다. 5, 5, 3. 자, 그리고 제 기출 문제, 제 기출이 아니라 제 스터디 문제. 그래도 최소한 2번 돌리고 들어가셔야죠. 자, 그래서 공부에 대한 총량을 말씀드립니다. 공부에 대한 총량은 일단 최소량이요. 553이에요. 교재 기준으로. 양이 딱 정해지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급, 중급,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그 다음에 스터디 문제까지 해서 5532를 일단 채우시는 게 최소한이고요. 전업 수험생분들은 7753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업이시면. (7753을) 채우면 약 5만 점 정도가 됩니다. 문제가요. 5만 점. 그 5만 점을 2년 차 때까지. 생동차는 힘들어요. 저 채우기가. 근데 2년 차 때까지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시면 그냥 교재 회독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따라가져 있거든요. 하시면 되고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이제 혼자서 잘 푼다 그래서 학원 와서 잘 푸는 거 아니고 학원에서 잘 푼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잘 푸는 실전에서 잘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같이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환경이 학원인 거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서 이렇게 쭉 혼자 푸는 건 잘 풀 수 있죠. 근데 우리 학원 오면요. 그 대각선에 있는 저기 이제 학생 한 분이 다리 떨고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리 떨린다고 이제 못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 바로 앞자리에 앉아야 돼가 실수로. 그런 운도 작용하는 건데 그런 걸 전부 다 연습하는 게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은 인강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다 말씀드리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인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육아도 하시는 분들이면 사실은 그래요. 인강이 훨씬 더 편해요.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솔직히 전업수험생 분들이면 학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가지고 그런 뭔가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스터디를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한 번 낼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0.1점씩 오르는 거예요. 왔는데 답안지 안 낸다고요? 역시 그것도 마이너스. 온라인으로 한다? 약간 더 마이너스. 그리고 아예 실전 연습 안 한다 그러면 점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인 겁니다. 저도 그냥 인강으로 하고 다 좋죠. 좋고 와가지고 답안지 안 걷어도 되고 편한 건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아직까지도 우리 시험이 변호사 시험이랑 다르게 변호사 시험은 이제 우리 이렇게 타자로 쳐가지고 이렇게 시험 치는 건데 이제 우리 시험은 아직도 손으로 쓴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실전 연습처럼 하셔야 되고 특히 학원에 오셔가지고 정말 실전 연습을 하셔야 점수가 쌓여서 내년 7월이 되면 합격권에 등수안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연기 그리고 이제 초급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을 할 거는 스터디는 연기 1기, 2기, 3기, 4기 흘러가는 것이고요. 문제풀이는 지금 초급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7월, 8월, 이제 9월부터 이제 중급을 시작하게 될 거고 11월 되면 기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장. 네.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는 60.70분, 일기는 80.90분. 연기 때 정말 기초 실무부터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기 때는 이제 3방식이라고 하는 우리 감정평가사가 활용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에 대한 큰 틀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기 때부터는 100점 완주라는 게 이제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숲을 하나씩만 이렇게 나무를 베다 보면 이게 내가 100분 안에 100점을 다 푸는지 안 푸는지 힘들잖아요. 그러면 큰 구조를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걸 가야 일단 다 풀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푸는 과정에서 실력이 조금 모자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덜 풀고 쉬운 부분은 완벽하게 풀어서 점수를 최대한 얻는 효율적인 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큰 틀을 먼저 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 위주로 많이 갈 거예요.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기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위원의 마음을 좀 읽으면서 이렇게 득점 포인트 어떤 거를 좀 부각시켜야 점수가 더 잘 나오냐. 밋밋하게 쓰면 남들처럼 45점인데 요거 하나 부각시키고 요거 하나 부각시키고 요거 조금 남들과 다르게 쓰고 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45점이 아니라 갑자기 50점, 55점 착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 연습 많이 할 거고, 마지막 4기 때는 처음 보는 거 어떻게 대처하지? 정말 엉뚱한 거 어떻게 대처하지? 뭐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 유력한 파트들 정리하면서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찍어드리고, 제 마지막은 항상 특강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시험 없이, 시험 전주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좀 출제했던 거 쭉 이제 해가지고 별표 쳐드리면서 꼭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시라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요거 한 번 더 보고 들어가고 아까 뭐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시험 난이도는 어렵게 안 내요. 업계에서 제 문제가 좀 어렵다는 이제 내용이 있는 건데, 아니 그게 또 그렇잖아요. 실제 시험 이만큼 나오면 그래도 이만큼은 준비하고 들어가야지. 실제 시험 이만큼 나오는데 맨날 이런 거 풀면서 정신승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스터디 가면 잘 풀죠. 잘 푸는데 시험장 가면 못 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부는 조금 힘들게 할지 몰라도 시험장 가서는 시원하게 잘 풀고 정말 우승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회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간이 착착 다 되고 있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여기 이게 아니라 초급, 중급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둘 다 나와 있어가지고 요거는 그대로 풀이하시면 되고요. 영상으로도 많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제 풀이 방법을 아실 텐데 요거 그래도 3번은 푸셔야 이거 한 번 푸셔야 돼요. 4번 푸시고 그 다음에 2번 푸시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요거 한 번 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중급이. 그리고 이제 기출이 이제 며칠 전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한 최신판이 이제 8월 달에 나옵니다. 어차피 수업은 제가 11월에 할 거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는 10월이면 충분히 시작이 빠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늦지 않게 출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늘 들고 다니셔야 될 거 핵심 요약집. 요거 전 실무 이론을 요만큼에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보셔야 되는 이제 실무 이론 내용이고요. 이거 공부하려면 기본서가 있어야 되니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전 해서 우리 법 규정 중요하니까 법전은 또 어떤 정도냐면 법규를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건데, 실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약술 대비용으로 제가 두음을 다 기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조문을 제가 별표를 다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조문별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약술용으로 외워야 될 거는 두음을 다 따놨으니까 두음으로 공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활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여기 해커스에 올해 1월에 합류하면서부터 참 많은 걸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커스 유튜브 들어가시면 참고 영상이 참 많은데요.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기본 강의를 조금 들었다, 나 내용을 좀 안다라고 하시면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뭘 들으시냐면 요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올바른 문제 분석 및 쉬목 찾아듣기 해서
제가 이번 저기 이제 초급 문풀 첫 시간에 한 거를 조금 이제 잘라 놓은 영상인데요. 요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좋고, 뭐 그 합격생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던 뭐 70점을 받은 친구분, 그리고 이제 전년에 과락이었는데 이제 39.5 있는데 69.5 받은 친구,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처음부터 저만 믿고 오셔가지고 2년 만에 쉽게 합격한 친구 해서 딱 3케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올해 그 기출 해설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이제 2시간 분량으로 찍어놨어요. 정말 상세하게 풀이. 그리고 기본 45점을 맞출 수 있는 파트, 고득점 파트까지 나누어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보셔도 되긴 되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하셨으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제대로 보실 거면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뒤에 기출 들어가기 직전 정도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랑 맞추어서 사실 36회 말고 31회부터 35회까지도 제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유튜브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학원 상담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우선 제가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습니다. 네, 카페가 있고, 네이버 카페에서 감정평가 실무라고 검색만 해도 나와요. 여준 해도 나오고요. 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해놨는데, 뭐 가장 주 용도는 뭐냐면, 멀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많잖아요. 그 질문 답변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쭉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책 오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오타 부분 이제 정오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험 고민 있으신 분들 상담 내용 다 들어가 있고요.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온라인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 좀 이제 회사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답변을 못 남겨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일요일에 남기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느릴 수가 있는 건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해서라도 따로 약간 가외를 해드리는 게 요거예요. 사실 이번 주 토요일도 한 4분 정도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강평이 4시에 끝나는데요. 제가 8시까지 집에 못 갑니다. 한 분당 1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니까 나의 사정이 이런데 상담 받고 싶어요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공부 스케줄을 짜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 이제 중괄호 또 뭐가 있냐면, 그거 공부 상담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푸시잖아요. 문제 푸시는데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카페에다 글을 남기면 그 시간도 솔직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1회도 끝나고 나면 보통 질문량이 1시간 분량쯤 나오는데, 그 1시간 분량 1시간 내내 설명드려요 그냥.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토요일은 뭐 예약이 없을 때까지 다 해드리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뭐 10시 11시 넘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다가 편하게 뭐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뭐 상담이든 그 다음에 공부 질문 답변이든 간에 좀 이제 시간을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 그냥 오시는 분 순서대로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껏 멀리서 오셨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막 질문 조금밖에 못 할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냥 시간 정해놓고 1시간이면 1시간, 30분 정해놓고 그때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제 많이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의 전체적인 이제 설명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궁금한 거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뭐 공부뿐만 아니라 합격 후의 진료라던가 뭐 나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다 괜찮으니까요. 쉬는 시간 조금 가진 다음에 Q&A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제 파트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